장정윤 변호사님 무슨 세대시죠? G.O.D 세대인가? 저는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우리 모두 다 방탄소년단 세대라고 할 BTS. 수 있죠. 뭐 그렇게 팬클럽. 따지면. 네, 네. 실제로는 남상진 변호사님이랑 저랑은 비슷할 것 같고요. 제가 혹시 모르실까 봐 설명드리는데 한참 네. 어린 그렇다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불타오르네. 남상진 변호사님은 어떠시죠? 저는 대중문화를 뭐 접한 게 서태지와 아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네, 네. 뭐 H.O.T.를 거쳐 네. G.O.D를 지나 BTS까지 BTS요. 먼 길을 왔네요. 어떻게든 중간에- BTS를 끼워놓고 있는 너무 중간에 뛴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이렇게 주접스러운 발언들. 그래서 뭐 그 당시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는 있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듀스라고 장정윤 변호사님 진짜 모르시나요? 모른 척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듀스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노래가 좀 있을까요? 듀스? 나를 돌아봐. 나를 돌아. 우리는 여름 안에서 같은 노래는 알지 않나요? 그 여름왕에서는 그 나중에 그 리메이크했던 네네, 노래를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아니 듀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해체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김성재가 솔로로 데뷔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 데뷔곡이 말하자면인데 말하자면 노래는 잘 아시지 않나요? 그것도 제목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남 변호사님 아시죠? 저는 아는데 네. 이 변호사님이 한 소절 들려주시면 우리 장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아시죠? 네. 예, 억지로 알겠다고. 네, 네. 많이 예, 들어본 그래서 노래인 것 뭐 그 같아요. 당시에 이제 김성재 씨 같은 경우는 듀스 해체 이후에 이제 솔로 데뷔를 하고 말하자면이라는 곡을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사실 뭐 첫 무대가 굉장히 충격적인 뭐 무대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무대 뒤편에 서태지 씨도 있고 김종서 씨도 있고 당시 이제 대중 가수들이 다 이제 그 김성재 씨 첫 무대를 기대에 차서 보고 있었는데 끝나고는 다 정말 엄지를 세울 정도로 훌륭한 무대였다고 하죠.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무대가 첫 무대이자 좀 마지막 무대가 된 뭐 그런 비운의 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춤이면 춤, 뭐 노래면 노래, 그리고 패션이면 패션 이렇게 해서 뭐 당시 시대를 이끌어가는 뭐 그런 가수로 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요즘 가수로 따지자면 뭐 G드래곤 정도 이렇게 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아주 대중적인 영향력이 아주 지대했던 가수라고 저도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했죠. 그때 이제 연예계 10대 뉴스가 있었는데 2위가 서태지와 아이들 은퇴, 그리고 1위가 김성재 씨 사망이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나이가 과연 몇 살인지 좀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저에겐 참 좀 생소한 어떤 그런 주제들인 것 같은데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걸리지 않으시네요. 저는 사실 저기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문제가 좀 됐을 때 네.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나 싶었는데 두 분의 말씀 들으니까 김선재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 김선재 편의 회차에 대해서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이 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핫스타그램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 침해 사이라는 주제로 언론과 영화에서의 가처분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가처분, 그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시청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동료 연예인들조차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라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SBS에 소속되어 있는 PD협회라든지 한국 PD협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화 사건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이유로 실제로 상영되지 못한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요. 영화나 방송에 가처분 판결이 나오지 못하거나 대중에게 선보이기 전에 논란이 되었던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저희 법인에는 가처분 전문 변호사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재민 변호사님이신데요. 네. 최근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계시고 실제 최근 신문 기사에까지 나오기도 하였는데 좀 간단하게 좀 저희가 가처분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가처분이 무엇인가요? 예, 뭐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입장에 뭐 지랄 입장이 좀 적잖이 겸은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어떤 100만 원을 빌려준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10년 있다 100만 원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소송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제기를 하게 되면 최종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적게는 수개월, 또 많게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법적 분쟁이 좀 급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이제 소송으로 해결하자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이라고 하면 이때 가짜가 이제 거짓 가짜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미는 이제 임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 처분을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이제 급한 사정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어떤 법원이 조치를 해줘서 이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어떤 방편을 내려달라 뭐 이런 취지의 신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방송이나 이런 부분 말고도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법학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형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형의 양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저울질이라는 의미에서 형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충하는 가치를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해석을 할 거냐 뭐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가처분 신청 사건이야말로 이 형량의 묘미가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어떤 사건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 개인의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라는 그 법적인 가치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그 가치를 법원에서 비교 형량해서 그 전자가 좀 더 우위에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거고요.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훼손 내지는 집단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 꽤 많습니다. 그 반대되는 언론사나 방송사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내지는 공공의 공익적인 요소를 주장하면서 이를 뭐 반대하고 이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가처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 순간을 넘기면 본인이 지켜야 되는 명예나 인격이 침해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가처분이 굉장히 실용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